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민법 강사 김남경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민법을 정리를 좀 박차를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초창기에 민법을 정복하지 않고는 이 자격증을 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민법이라는 과목이 워낙 방대하고 내용도 어렵고 또 이 민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민법의 정성을 좀 쏟아야 합니다. 자, 시간이 여유가 있을수록 민법을 빨리 잡으세요. 여러분들이. 자, 우리 제가 여러분들을 공부하는데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드릴 작정입니다. 여러분들 이 책을 자꾸 보면서 또 여기 기출문제 하나씩 대표적으로 소개해놨는데 이걸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시고 또 풀어보시고 이래야 합니다. 자, 우리 착오에 관한 규정. 우리 지난 시간에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공부했었죠. 107조.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상대방이 알았다든가 진이 아님을 알았다든가 알 수 있을 경우는 무효다 그랬어요. 이 무효를 가지고는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우리 통정의 표시는 당사자 간에 언제나 무효입니다. 언제나 무효인데 이 무효를 가지고 또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그 비진의 표시든 통정의 표시든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는데 이 두 가지 다 불법행위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가 됐을 때는 그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 등기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선의 제3자한테 넘어갔을 때는 말소 등기 청구하지 못하는 거죠. 자, 아무튼간 그런 내용을 잘 숙지하면서 이번 시간에는 착오에 관한 규정을 정리해 봅시다. 착오. 자, 109조죠. 109조는 중요 부분의 착오를 얘기하는 건데 109조. 자, 중요 부분의 착오. 이 착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착각을 일으켰다는 얘기죠. 이것은 불일치가 된 것을 표자가 모르고 있는 거죠. 불일치를 모르고 있는 거. 모르는 경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비진의 의사표시나 통정의 표시는 알고 있는 거지만 이건 모르고 있는 거죠. 모르고 있는 건데 자, 이거 착오가 있다고 해서 다 취소하는 게 아니죠. 자, 중요 부분으로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요, 취소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으면 취소 못합니다. 이 얘기는 의무규정이라는 거. 의무규정이라는 것은 취소권을 배제하는 특약, 취소권의 배제 특약이 있으면은 배제 특약이 우선하죠. 특약이 유효하다. 그 얘기는 취소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두 번째. 자,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을 때.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죠. 취소가 가능한 거죠.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중요 부분의 판단이 중요한 거네, 이게. 중요 부분의 판단이 중요한 건데 이 중요 부분이라는 것은 착오자의 주관적 요건과 사회 일반인의 객관적 요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그러죠. 이걸 이중기준설이라고 그래요. 이중기준설. 우리 대법원 판례도 이중으로 판단해야 한다. 사회 일반인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자, 두 번째. 이 중요 부분이 되려면은 경제적 불이익을 입어야요. 경제적 불이익.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중요 부분이지. 경제적 불이익이 입은 바가 없어요. 착오자에게 손해가 없어. 경제적 손해가 없어. 그러면 중요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경제적으로 손실이 돼야만이 중요 부분에 해당된다라고 판결을 내리죠. 자, 세 번째. 그러면은 이 중요 부분은 착오가 있다는 걸 누가 입증해야 하냐? 착오자가 입증해야죠. 착오자의 입증 책임이다. 착오자가 취소하고자 하는 자가. 자, 우리 늘 공부했습니다. 지금. 자, 무효 취소는 무효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거. 꼭 잃어버리지 말자고 그랬죠. 아무튼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착오자인데 착오자가 입증해야죠. 여러분들 꼭 좀 주의할 것은 착오자만이 취소할 수 있는 거지 상대방도 취소할 수 있다라고 종종 신문제에 화됩니다. 틀립니다. 상대방은 취소 못합니다. 오로지 착오자만이 취소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더라도 취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착오를 일으키는 데는 착오자의 잘못이 중요한 잘못이 있네요. 중대한 과실이란 얘기는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했다는 얘기예요. 착오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중과실은 취소하지 못하죠. 착오를 일으키는데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했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공장 부지를 매입하는 자는 공장 건축이 가능한 토지인가 아닌가를 매매하기 전부터 사전에
관청에 알아봐야죠. 근데 그런 것들을 조사하지 않고, 조사했으면 알 수 있는 사항이죠. 조사하지 않고 덜커덕 매매 계약을 맺어놓고 공장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라는 것이 판명됐다는 이유로 착오를 주장하면서 취소할 수 있냐 이겁니다. 자, 착오를 일으키긴 했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했기 때문에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판결을 내렸죠. 자, 여러분들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현장을 답사해봐야 안 해봐요?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봐야 안 해봐요? 해보잖아요. 현장도 답사해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안 했단다면은 그 부동산 매수인에게는 중요 부분으로 착오가 있다고 봐야죠.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봐야죠. 중요 부분을 착오를 일으키는데 중대한 과실이 있어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는 거. 자, 그런데 이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해야 하냐? 상대방이 입증해야죠. 취소하지 못하게 하는 자가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유유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돼요. 너가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했으니까 이건 취소하지 못하지 않냐, 이건 유유하지 않냐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취소하지 못하는데 그냥 경과실, 그냥 과실이다 하면 경과실이에요. 경과실에는 어떻게 되냐? 취소가 가능하죠. 경과실일 때는 취소할 수 있어요. 중대한 과실일 때만 취소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게 26기 시험 문제 나왔구만요. 26기 시험 문제 이 문제가 나왔죠.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착오자의 상대방 측에서 그걸 알면서 착오를 일으켰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면서 이용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자, 중대한 과실이 이런 이용 시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판결을 냈죠. 이런 경우는 착오를 상대방이 알면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도 중과실에도 취소가 가능하다. 상대방이 알면서 이용하는 상대방을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취소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상대방이 착오자의 착오를 일으켰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용하는 경우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라고. 이게 26기 기출문제 시험 문제 나왔었죠. 자, 아무튼간 이게 중요한 내용이고 하나 더. 자, 여러분들 동기의 착오라는 게 있어요. 동기의 착오. 우리가 반사의 질서를 공부하면서 동기의 불법이라는 걸 공부했던 기억나죠? 동기는 의사표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 됐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무효가 아닙니다. 유효합니다. 하지만 동기가 표시됐다든가 상대방이 알게 된 경우는 반사의 질서로 불법으로 무효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거나 마찬가지로 이 동기의 착오를 일으켰더라도 어떤 계기, 연유에 관한 착오를 일으켰더라도 원칙은 이거 착오 이후로 취소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원칙은 이건 동기는 의사표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은 취소하지 못합니다. 원칙은 취소 못한다는 거. 동기가 의사표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지만 어떤 때 그러면 취소할 수 있냐? 어떤 때? 동기가 표시가 됐어요. 동기가 표시가 된 경우, 표시된 경우나 아니면은 표시가 안 됐더라도 상대방 유발했어요. 상대방 유발. 자, 원인을 제공했다는 얘기죠. 유발 시에는 표시된 경우 또는 유발한 경우는 이것은 착오 이후로 취소할 수 있죠. 원칙은 취소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표시가 됐다, 유발했다 이러면은 취소가 가능하다는 거. 자,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아야죠. 자, 아무튼 착오에 관한 시험 문제도 시험 문제가 종종 잘 나옵니다. 이 취소를 가지고는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하는 취소죠. 이런 취소를 뭐라고 하냐? 상대적 취소라고 그래요. 그럼 선생님, 어느 누구한테도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취소도 있습니까? 예, 있어요. 제한 능력자의 행위의 취소.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 취소는 선의 제3자한테도 취소 효력을 주장할 수 있어요. 선의 제3자한테도 대항 가능해요. 이런 것들을 절대적 취소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 착오에 의한 취소는 선의 제3자한테는 대항하지 못하는 취소죠. 이런 취소를 상대적 취소라고 한다는 거. 자, 우리 53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우리 착오는 내심의 효과 의사와 일부 표시행위가 불일치된 것을 효자 스스로 모르고 있는 거. 이걸 착오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자, 착오 유형은 내용상의 착오다. 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 거. 표시상의 착오. 표시를 잘못한 것을 표시상의 착오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100평이라고 생각했는데
표시는 100제곱미터라고 표시했어요. 그러면 이 평과 제곱미터가 틀리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도 표시를 잘못한 거죠. 이걸 표시상의 착오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표시기관의 사자의 착오나 전달기관의 사자의 착오, 이게 틀리죠. 표시기관의 사자의 착오는 번역자라든가 통역관이라든가 이런 대필자가 번역을 잘못했어, 통역을 잘못해줬어, 이런 것들을 표시기관의 사자의 착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표자의 착오나 마찬가지예요. 표자의 표시상의 착오나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어요. 통역을 잘못했더라도 표자가 취소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달기관의 사자의 착오는 우체부나 택배 기사 또는 이런 서류를 전달해주는 퀵서비스 기사가 잘못 전달한 거죠. 이것은 의사표시 불도달 문제지 착오 문제가 아닙니다. 의사표시 불도달 문제라는 거, 이것은 착오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 불도달의 불이익은 표자가 감수해야죠. 그렇게 심부름을 잘못 오는 사람을 심부름을 시켜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표자가 감수해야 한다는 얘기죠. 아무튼 이 전달기관의 사자의 착오는 착오 문제가 아니라는 걸 주의하시라는 거. 그 다음에 동기의 착오라는 말을 금방 살펴봤죠. 동기는 원칙적으로는 의사표시 내용이 아니니까 동기의 착오가 있더라도 원칙은 취소할 수 없는 거죠. 취소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지만, 자,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됐다든가 아니면 상대방이 유발했어요. 표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판례로서 확정된 중요 부분의 착오 예다 해갖고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그 사람의 개성이 중시되는 계약일 때는 고용계약이나 위임계약이나 신용계약이라든가 보증계약이라든가 그 사람의 중시되는 계약일 때는 이런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은 개성이 중시되지 않는 매매계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중요 부분이 아니죠. 누가 소유자에 관한 착오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한 거죠. 목적물이 중요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중요 부분은 착오가 아니다. 목적물에 대한 착오다. 목적물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목적물이 중요한 것일 때 이런 것들은 중요 부분의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다. 토지의 현황, 경계. 자, 우리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 절반 가까이가 하천부지예요. 그럴 것 같으면 살 리가 없어요. 그랬을 때는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다 그러죠. 그렇지만 지적의 부족이라든가 시가에 관한 착오, 이런 것들은 중요 부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죠. 면적이 다소 부족한 거 또는 가격 차이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착오 문제가 아니다 그러죠. 자, 그런 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법률 행위 효과에 관한 착오다. 이런 것도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돼요. 자, 임대차 계약을 사용대차로 잘못 알았다든가 연대보증을 일반보증으로 잘못 알고 있다든가 이런 것도 착오 문제에 해당되죠. 자, 우리 법률 상태에 관한 착오도 착오죠. 2심에서 승소한 사실을 모르고 합의하는 계약을 맺어서 승소했으면 자기가 합의할 리가 없어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르고 합의를 했어요. 그런다면 중요 부분의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다. 또 이런 경우도 해당돼요. 세법을 잘못 알아갖고 세율 계산을 잘못 적용했다든가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세금이 부과됐다든가 이러면은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됩니다. 그런 것도. 자, 그러면 우리 기출 체크 문제에서 우리 25위 기출 문제네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문제 좀 풀어볼까요? 1번.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위에 동의하더라도 표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자, 상대방이 표자의 진위에 동의했어요. 동의. 그러면 진위 있는 진위에 대해서 동의해줬으면은 자연적 해석 방법으로 어떻게 표시됐는가 문제가 아니고 그 진위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 해석 방법에 진위대로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거짓 표시라 할지라도 오표시라 할지라도 잘못된 표시라 할지라도 효력이 안 생긴다. 오표시 무효 원칙이라는 걸 공부한 바가 있어요. 이때는 착오 문제가 성립이 안 돼요. 착오 이유로 취소할 수 없어요. 그러면 착오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나왔으니까 1번 틀렸네요. 1번 틀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표자의 진위를, 피의자의 속마음을 상대방이 알고 있어. 그러면 잘못 표시됐더라도 진위를 알고 있는 거니까 이것은 취소 사유가 아니라는 거. 예컨대 여러분들을 합격시키고자 하는 간절한 찰떡 같은 마음이 저에게 있다고 봅시다.
근데 겉으로 표시는 개떡같이 표시했어요. 근데도 여러분들이 수강생 여러분들은 저 강사가 지금 나를 합격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찰떡 같은 마음으로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개떡이라고 표시했더라도 찰떡인지를 알고 있었으면 저는 찰떡 같은 마음으로 찰떡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의사표시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찰떡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개떡이라고 표시했더라도 그 개떡은 거짓 표시, O 표시입니다. O 표시로서는 효력이 없어요. 그러면 찰떡으로 해석하는 거니까 제가 이거 잘못 표시한 겁니다. 이건 찰떡이지 개떡이 아닙니다.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찰떡인지를 알고 있었으면 찰떡으로 효력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착오 이후로 취소 사유가 아니죠. 이해 갔습니까? 자,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2번 법률에 관한 착오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할 수 있다. 자, 법률에 관한 착오도 법률 효과를 잘못 알고 있는 거 이런 것도 중요 부분에 착오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자, 3번 농지 상당 부분이 하천부지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농지 매매계를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토지의 경계 현황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3번 맞았죠. 4번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 목적물의 지번에 관한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서상에 목적물의 지번이 잘못 표시된 경우 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 금방 얘기했듯이 O 표시 모의 원칙이죠. 쌍방이 합의가 됐죠. X 토지로 매매하기로 합의가 됐죠. 근데 계약서에 Y 토지로 표시가 됐어요. Y 토지로 표시가 됐더라도 X 토지로 매매 계약은 성립된다고 그랬죠. 그런다면은 이것은 착오 이후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왜? 상대방과 합의가 됐으니까 X 토지를 사고 팔기로 합의가 됐으니까 그것을 이해하셔야죠. 그러면 4번도 맞았죠. 자, 5번 토지 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 오해에 따른 설명을 착오에 빠져 토지의 국가에 증여하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자, 공무원이 잘못 해석했어요. 법령을 오해해서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유발한 거죠. 상대방이 유발한 거죠. 상대방이 유발했으면은 표자는 동기를 표시하지 않았어요. 국가에 증여하는 이유를 표시하지 않았어요. 그랬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잘못 증여했을 때는 그 상대방이 유발한 동기의 착오니까 표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5번은 맞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틀린 것은 1번만이 틀렸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화 되는 거구나. 이런 것을 익히 하겠죠. 자, 효과를 보니까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라고 나오죠. 이 취소를 가지고는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하고. 그러면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중대한 과실 입증 책임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라고 나왔죠. 자, 착오자의 손해배상 책임이다. 자, 이것 좀 보세요. 착오자가 계약을 취소하다 보니까 상대방은 돌연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있잖아요. 계약이 무효화되다 보니까. 그러면 상대방은 아무 잘못이 없는 상대방은 착오자한테 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 우리 판례에서는 착오는 착각을 일으킨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성립이 안 된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그냥 팔자소건에 해당된다. 손해배상 책임이 안 생기는 거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죠. 그래서 착오자가 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상대방은 손해가 발생했어요. 그래도 상대방은 착오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못한다 그럽니다. 묻지 못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 사기도 일어났고 착오도 일어나는 경우 있잖아요. 사기와 착오의 경합이라고 하는데 아무거나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죠. 사기와 착오가 경합이 됐을 때는 아무거나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자, 착오와 하자 담보 책임이다. 물건의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그 물건에 하자도 있고 또 중요 부분은 착오도 일어났어요. 그랬을 때는 우리 다수설은 하자 담보 책임이 특별 규정이니까 하자 담보 책임이 우선해서 적용된다. 하자 담보 책임이 적용되는 범위에서는 착오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다수설의 견해죠. 자, 109조 적용범위다. 가족법상 행위는 적용이 안 돼요. 신분상 행위는 그래서 착오에 의한 혼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 혼인 행위는 절대적 무효다 그럽니다. 우리 친족법에 개별적으로 규정해놨죠. 선의 제3자한테도 무효를 대항할 수 있어요. 자, 착오에 의한 화해 계약을 맺었어요. 합의 보는 계약을 화해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래도 합의를 받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착오 이후로 취소 못합니다. 그러지만 자, 분쟁 목적 사항에 관한 착오는 취소할 수 없지만은 분쟁 목적 이유 사항의 착오라든가 또는
이 당사자의 자격에 관한 착오를 일으켰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놨죠. 733조에 규정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공법상 행위는 또 착오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안 되죠. 또 주식의 인수청약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적용이 됐다가는 난리 나죠. 주식 거래가 엉망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적용이 배제되도록 상법에 규정을 해놨죠. 자, 이런 것들이 착오다. 그래서 우리 판례 해갖고요. 잘 박스로 정리해놨는데 이 내용을 꼼꼼히 좀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야 한다는 거. 자, 우리 기출 체크 문제 해갖고요. 우리 26기 기출 문제, 작년, 재작년 문제잖아요. 어떻게 나오는가 또 하나 풀어봅시다.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1번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 자 1번 중요한 판례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 이거 4번이나 나왔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정리해야겠는데, 자 매도인 측에서 매수인이 자 우리 봅시다. 여러분들 이해를 듣고 위해서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게요. 자 10억 원의 매매 계약을 맺었다고 가정해 볼까요? 매매 계약을 맺었으면은 여러분들 관례상 1억 원의 계약금을 지급하잖아요. 계약금을 지급해요. 그래서 계약금을 지급했고 중도금을 주려고 보니까 이 을은 이 토지를 사봤자 소용없네. 중요 부분은 착오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중도금 미지급이에요. 중도금 불이행이에요. 중도금 이행이 안 돼요. 그러면 왜 을은 중도금을 안 주고 있냐? 중요 부분은 착오를 일으켜서 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금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면 갑은 이행을 최고하고 독촉을 하고 그래도 이행을 안 해. 최고 기간이 지났는데도 이행을 안 해. 그러면 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은 이걸 위약금으로 특약을 맺었을 때는 이 1억 원은 돌려줄 필요가 없죠. 이 매도인이 갖는 거죠. 위약금 특약을 맺었을 때는. 자, 이 매도인이 갖는 건데 을은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다시 취소하게 되면은 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손해배상 책임을 안 져도 되거든요. 그러면 을은 착오 이유로 취소하게 된다면은 을에게는 커다란 이익이 되잖아요. 그러면 매도인 측에서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한 계약이라 할지라도 착오 이유로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매수인 측에서는 착오 이유로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판결을 내렸죠. 자, 이 판례가 여러분들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아주 잘 나오니까 꼭 좀 기억하세요. 여러 번 나옵니다, 이거. 자, 1번.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했다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중요 부분의 착오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자, 1번 맞았죠? 그럼 맞은 걸로 했으니까 답이 1번 나왔네요. 자, 2번. 피고자의 착오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취소된 의사표시로 인한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불법행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우리 착오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를 해서 상대방이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팔자소관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착오자한테 불법행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번 틀렸죠. 3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로 피고자의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더라도 착오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자,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으려면은 경제적 불이익을 입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으면은 중요 부분에 해당되지 않아요. 중요 부분에 해당돼야만이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중요 부분에 해당되지 않으면은 취소 못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취소할 수 있다라고 나왔으니까 이 3번도 틀렸죠. 4번. 착오가 피고자의 중대한 과실이 난 경우는 상대방이 피고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더라도 그 답을 찾죠. 그러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자, 착오를 상대방이 알면서 이용했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피고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례 때문에 또 4번이 틀렸네요. 4번도 틀렸고. 5번. 피고자의 중대한 과실의 유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중대한 과실의 유무는 효력을 부정하는, 취소하고자 하는 자가 입증하는 게 아니죠. 유효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이 입증해야죠. 중대한 과실임을 유효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5번도 틀렸네요. 그럼 맞은 걸 고르라 했으니까 1번만 맞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화되는 거구나. 해볼만 하구나. 이런 자신감이 생기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했을 때 이런 답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자, 착오에 관한 규정은 취소권을 배제하기로 특약을 맺으면 취소할 수 없는 의무 규정이라는 거. 그러면 착오가 있다고 해서 다 취소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어? 근데 이 중요 부분의 판단은 주관적, 객관적 다 고려해야 하고 경제적 불이익을 입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입증해야 하냐? 취소하는 자가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일으켰다라는 착오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일으키는데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요. 그러면 취소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고, 자, 경과실이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중대한 과실과 경과실은 구별을 잘해야 한다.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은 주의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무거운 잘못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무거운 잘못. 이걸 중대한 과실이라고 그러죠. 자, 상대방이 착오를 일으켰다는 걸, 착오자가 착오를 일으켰다는 걸 알면서 이용하는 경우는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동기의 착오는, 동기라는 것은 어떤 계기, 연유를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의사표시 내용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칙은 취소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표시가 됐다든가 동기가 표시가 됐다든가 또는 상대방이 유발한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래서 착오에 관한 문제도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우리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정리해 봅시다. 56페이지 4번 하자 있는 의사표시. 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사기강박한 의사표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기강박한 의사표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다. 정리해 봅시다. 110조. 사기강박한 의사표시다. 이건 일치되기는 했는데, 자, 기망행위에 의해서 강박행위에서 일치된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이걸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이거 강행 규정이라는 거. 그러면은 사기를 쳐놓고 취소 못하기로 하자, 이런 취소권을 배제하는 특약을 맺었더라도 그 특약은 무효입니다. 취소할 수 있죠. 강행 규정이니까. 그 다음에 이것은 여기서 주의하세요. 경제적 요인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경제적 요인은 불고려. 자, 이거 보세요.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되려면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사기강박은 경제적 손실이 있고 경제적 이익을 보고 그래야 사기강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사기를 친 자가 경제적 이익을 얻어야만이 사기가 되는 게 아니고 사기를 당한 자가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우리 형법상 사기와는 틀리죠. 형법상의 사기죄는 경제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 사기를 친 자가 경제적 이익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사기꾼이 되는 건데 이 민법상 사기는 틀리죠. 경제적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 두 번째, 이 사기라는 것은 기망행위잖아요. 속이는 행위를 기망행위라고 그러죠. 강박행위는 말 그대로 공포심을 야기시키는 행위. 이걸 강박행위라고 그러죠. 그러면 기망행위나 강박행위는 고의야예요. 고의. 일부러 속이야죠. 이단의 고의라고 그래요. 왜 이단의 고의라고 하냐? 상대방을 속이려는 고의. 속은 상태에서 법률 행위를 하게 하려는 고의. 그래서 2단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죠. 그러면 선생님, 실수로 상대방을 속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과실에 의한 사기라고 그래요. 과실은 사기 강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이 과실은 여기에 해당 없다라는 거. 자, 일부러 속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잘못 알고 있는 정보를 전달해 주다 보니까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는데 속이게 됐어. 그랬을 때는 사기가 아니라는 거. 과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이 고의야만이 사기라는 거. 자, 네 번째. 자, 이런 기망행위나 강박행위는 위법한 행위하죠. 위법행위하지. 정당행위일 것 같으면은 이건 사기 강박이 아니죠. 위법행위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정당행위라도 어떤 재산상의 이득이 가미되는 경우가 있어요. 부정한 이득이 가미되는 경우가 있어요. 부정한 이익. 이 이익이 가미되는 경우는 이건 위법행위가 돼버려요. 강박행위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것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이 인과관계가 있어야요. 원인과 결과관계가 있어야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속여야만이 사기강박은 아니에요. 주관적 요건으로 충분하죠. 주관적 요건으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자, 이거 보세요. 침묵도 사기강박이 될 수 있어요. 침묵. 부작위도 사기 강박이 될 수 있어요. 부작위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무엇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걸 부작위라고 그래요. 알려줘야 할 사항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속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사기에 해당돼요. 우리 세월호 사건에서 그 세월호 선장이 세월에 탄 그 고객들을, 학생들을 구출해 줄 의무가 있잖아요. 법적인 의무가 있는데 저만 도망 나왔어요. 부작위한 살인죄잖아요.
부작위한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때렸잖아요. 그게 바로 일부러 죽인 건 아닌지 구해줄 의무가 있는데 안 구해주다 보니까 결국은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걸 부작위라고 그래요. 어떤 소극적인 행위도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하는데 알려주지 않는 행위도 사기 강박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튼간 침묵이나 부작위도 사기 강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사기 강박이 됐을 때 상대방이 사기 강박을 한 경우와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경우는 구별을 잘해야죠. 자, 이거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은 이 토지를 을과 매매를 했어요. 을과 매매를 해서 을 앞으로 등기가 넘어갔다 봅시다. 근데 갑이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당한 자가, 강박을 당한 자가 취소사유예요. 근데 을이 사기를 쳤어요. 을이 사기를 쳤으면은 이 갑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죠. 갑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어요. 이 매매 계약을 갑한테, 을한테, 을이 사기를 쳤으니까 언제나 취소가 가능해요. 근데 이 취소를 가지고 을이 병한테 이미 팔아먹었어. 을이 병한테 이미 팔아먹었을 때 병은 선이에요. 그러면 이 취소를 가지고는 병한테는 대항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취소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병은 유효하게 취득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사자가 상대방이 사기를 쳤을 때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는 거 이해가 가요. 근데 여러분들 이 제3자가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죠. A라는 자가 사기를 쳐서 갑은 을한테 헐값으로 이 토지를 매매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제3자의 사기 강박이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겠냐? 이걸 따져봐야죠. 자, 을이라는 사람이 그 사실을 알았냐 몰랐냐에 따라 틀려지죠. 을이 A가 사기를 쳤다는 걸 전혀 몰랐어. 을이 선의무과실이에요. 을이 모르고 있었고 또 알 수도 없었어요. 그러면 갑은 취소 못해요. N은 갑은 취소 못하죠. 만약에 갑이 취소한다면은 취소 못한다. 취소한다면 을이 다치니까. 을이 A가 사기를 쳤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으면은 갑은 취소 못하죠. 그럼 선생님, 갑이 취소를 못하다 보니까 갑이 손해가 발생했는데 그러면 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A한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자, 이 사기 강박은 위법한 행위다 보니까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어요. 그래서 A한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 취소 못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을이 알았다든가 을이 알았어요. 또는 알 수 있었어요. 이 A가 사기를 쳤다는 걸 을이 눈치채고 있었을 수가 있잖아요. 이미 알고 있었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 갑은 취소할 수 있죠. 갑은 취소 가능하다는 거. 취소 가능하다는 거. 자, 상대방이 이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든가 알 수 있을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것이 A와 을의 관계를 보니까 A가 을의 대리인이에요. 대리인이 사기를 쳤어요. 그러면 본인이 사기를 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대리인과 본인은 법률상 동일하게 취급해요. 그래서 사기를 당한 갑은 대리인이 사기를 쳤을 때는 을이 그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어요. 언제나 취소할 수 있어요. 대리인이 사기를 쳤을 때는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사기를 당한 자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라는 거. 자, 아무튼간 사기 강박을 우리가 교재를 확인해 봅시다. 자,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만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기망행위, 강박행위에 의해서 일치된 거죠. 이걸 하자 있는 의사 표시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는 자, 어떻게 되겠냐?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놓은 거죠. 취소할 수 있도록. 자, 요건을 보니까 57페이지.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는 사기자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자, 우리 형법상 사기와는 틀리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단의 고의가 존재해야 한다. 또 위법행위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 요건으로 충분하다. 침묵이나 부작위도 기방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나왔죠. 그 다음에 강박행위도 마찬가지죠. 공부심이 야기시키는. 여기에 판례박스에서요. 57페이지 판례박스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 3번 나왔죠. 자,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될 정도 극심한 강박일 때는 어떻게 되냐? 무효다라고 판결을 내렸죠. 이게 3번이나 나왔어요. 자,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될 정도 극심한 강박일 때는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보는 거죠. 무효죠. 자, 그 다음에 강박자의 이단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자, 그 다음에 강박행위는 위법해야 한다.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 요건으로 충분하다. 자, 침묵이나 부작위도 강박행위가 될 수 있죠.
효과는 사기 강박은 제3자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인 의사표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이렇게 나눠지는데 자, 우리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을 때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든가 알 수 있을 경우 하나에 취소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알았다든가 알 수 있을 경우가 없으니까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이래야죠.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자, 이게 중요한 거니까 잘 좀 정리해 놓으시고 이 취소를 가지고는 선의 제3자한테는 대항하지 못한다. 자, 우리 기출 체크 문제 풀을까요? 자, 우리 25위 기출 문제죠. 사기 강박에 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사기나 강박에 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공법상행위나 소송행위는 사기 강박이 적용이 안 돼요. 이게 취소가 된다면은 이 소송이 엉망이 되잖아요. 질서가. 그렇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1번 맞았죠. 2번 대리인이 기망행위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면 취소할 수 없다. 말도 안 되죠.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했을 때는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언제나 취소할 수 있어요. 왜? 대리인과 본인은 법률상 동일시 취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사기를 당한 자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될 정도 위험만 갖추고 있어. 자, 극심한 강박이에요.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될 정도 강박이면은 이건 무효라고 그랬잖아요. 무효이다라는 거. 4번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했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3번이나 나왔어요. 교환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했다든가 또는 높게 고지했어요. 그래도 이건 기망행위가 아니다 그럽니다. 사기가 아니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매도인 입장일 때 좀 더 많이 받으려고 가격을 높게 부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건 사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망행위 아니다. 4번 맞았죠. 자, 5번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자, 우리 사기 강박이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경우 취소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취소하지 않고도 그냥 계약을 유효화시키면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5번도 맞았네요. 그러면 틀린 걸 고르라 했으니까 2번이 틀렸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대리인이 사기를 쳤을 때는 본인이 사기를 친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기를 당한 상대방은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을 강조하는 문제죠. 그래서 2번이 틀렸죠. 자, 우리 110조 적용 범위다. 가족법상 행위는 적용 안 되죠. 그 다음에 주식의 인수청약이나 소송행위 이런 것도 적용되지 않는다. 사기와 착오가 경합이 될 때는 아무거나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 이 6번이 중요한 거죠. 6번 별표해야죠. 자, 이 사기 강박이 불법행위가 성립됐을 때 그 손해배상 책임과 관계를 물어보는 거죠. 자, 우리 취소와 동시에 첫 번째 줄 6번의 첫 번째 줄 취소와 동시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 세 번째 줄에 취소 효과로서 생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행사해야지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 둘 중에 하나만 선택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줄에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제3자한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 취소하지 않고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좀 잘 정리해 놓으세요. 중요한 거니까. 자, 그 밑에 판례. 교환계약에서 당사자의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했다든가 높게 고지했을 때는 사기가 아니라는 판례죠. 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그런 걸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출 체크 문제 풀어볼까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 27위 작년 기출 문제잖아요. 1번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의 인근에 공동묘지를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어. 자, 알려줘야죠. 공동묘지가 조성됐는가 안 됐는가는 알려줘야 하는데 그걸 알려주면은 분양계약자들이 분양을 안는다 이겁니다. 그걸 고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알려줘야 할 사항을 숨긴 거 이걸 부작이라고 그래요. 부작이도 사기 강박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부작이도. 그렇기 때문에 고지하지 않는 경우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맞았네요. 1번 맞았어요. 2번 아파트 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손해배상만도 청구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지만 취소하지 않고 그냥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번도 맞았죠. 3번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정 광고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틀렸네요. 여러분들 상가 건물의 분양 광고에서 과장 광고, 과대 광고 이런 경우는 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대법원 판례죠. 왜? 그 상가 건물을 투자하는 투자자가 그 실질적으로 그런 수익이 발생하는가 아닌가는 자기가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광고만 믿고 투자하는 것은 속았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양 광고에서 과장 광고, 과대 광고는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대법원 판결을 내렸죠. 그렇기 때문에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3번이 틀렸네요. 3번이 틀렸어요. 4번 제3자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피해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자, 제3자의 사기 강박일 때는 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든가 알 수 있을 경우 하나에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4번 맞았죠. 자, 5번 대리인이 기망행위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서느라도 취소할 수 있다. 이건 매년 나와요. 대리인이 사기를 쳤으면 본인이 사기를 친 거나 마찬가지 법률 효과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사기를 당한 자는 대리인이 사기를 쳤으므로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던 몰랐던 상관없어요. 언제나 취소할 수 있어요. 언제나. 본인이 사기를 친 거나 마찬가지로 취급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5번도 맞았죠. 틀린 걸 고르라니까 3번만이 틀렸네요. 자, 제5번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다. 자, 111조를 보면은 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한테 도달했을 때 효력이 생긴다 그러죠. 그래서 도달지가 원칙이죠. 그 다음에 2항이 중요해요. 2항. 이거 2항 시험 문제 참 잘 나와요.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사망하거나 피고자가 사망했어요. 행위 능력이 상실됐어요. 그래도 그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그 의사표시는 그대로 유효하다는 거. 이것이 문제 잘 나오니까 꼭 좀 잘 숙지하세요. 그래서 도달지가 원칙인데 물론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우선은 의무 규정이에요. 그러면 도달이라는 건 뭡니까? 객관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거. 그러면 이런 것도 도달이냐 이겁니다. 수령을 거절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길을 꽉 막았어요. 그런데도 의사표시를 다 했을 때 이거 도달이다 도달 아니다. 못 들었더라도 수령을 거절했더라도 도달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 것은 도달이라고 본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 상실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유효하다는 거. 여기 의사표시가 연착 불도달은 누구 불리게 되냐? 표자의 불리게 된다는 거. 표자. 그런 것들을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도달지가 원칙인데 예의적으로 발신지를 취하는 경우가 있죠. 예의적으로 그 발신지를 취하는 것이 우리 민법이 6가지가 있어요. 그 6가지 중에서 3번 131조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확답. 6번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의 승낙의 통지. 이 2가지가 중요해요. 이 2가지를 밑을 쳐놓고 꼭 좀 잃어버리지 마세요. 무권 대리의 상대방의 최고. 무권 대리의 행위를 한 상대방 측에서 본인에게 취인 여부 확답을 요청해 볼 수 있어요. 그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은 발송했을 때 효력이 생기는 발신지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격지자 간의 계약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 계약은 시간상의 간격을 가지고 청약과 승낙이 시간상의 간격이 있이 이루어지면은 격지자라고 하고 시간은 간격이 없이 이루어지면은 대화자라고 그래요. 시간의 거리를 두고 이루어지냐, 시간의 거리가 없는 거냐. 대화자 간의 계약에서는 청약이든 승낙이든 다 도달지예요. 대화자는 그렇지만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는 청약은 도달지이지만 승낙이 발신지라는 거. 승낙이. 그러면 승낙의 효력이 생길 때 계약은 성립된다는 거. 그게 531조인데 시험 문제 참 잘 나옵니다.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승낙의 통지는 발송했을 때 효력이 생긴다는 걸 꼭 염두에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없으니까 상대방한테 도달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죠. 그러면 완료와 동시에 효력이 생긴다 그럽니다. 이걸 표백지라고 그래요. 표백지.
그 다음에 4번에 의사표시 수령 능력이라고 나오죠. 자, 우리 제한 능력자한테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비성년 후견인 이런 제한 능력자에게 의사표시가 수령이 됐을 때는 의사표시를 수령할 능력이 없는 거기 때문에 수령 무능력자라고 그래요. 수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표자는 도달이 됐음을 주장하지 못하죠. 그 대신 그 수령 무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한다든가 수령 무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알게 된 경우는 도달의 효력이 생긴다는 걸 주의하세요. 자, 법정 대리인이 알게 된 때는 안 때부터 도달의 효력이 생긴다는 거. 자, 뒷장에 넘어가서요. 우리 이 3번을 보니까 수령 능력에 관한 규정은 발신주의라든가 공시송달이라든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수령을 요하지 않잖아요. 발신주의 또는 공시송달, 법원의 게시판에다가 게시하는 걸 공시송달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표백주의라고 그랬어요. 완료와 동시에 효력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이건 수령을 요하지 않는 거니까 이 수령 능력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죠. 자, 그런 걸 얘기했고, 자, 우리 기출 체크 문제가 나오네요. 62페이지. 자,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표자가 매매의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했다 이겁니다. 하여도 청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시험 문제 참 잘 나온다고 그랬죠. 사망하거나 행위 능력이 상실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그대로 유효하다는 거 꼭 좀 잃어버리지 마세요. 1번 맞았죠. 2번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 후 수령을 거절했어. 정당한 사유 없이 길을 꽉 막았어. 그래도 의사표시는 도달의 효력이 생긴다고 그랬죠. 자, 이런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을 때는 의사표시 후 도달의 효력이 생긴다는 거. 2번 맞았죠. 한번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이 발송됐어요. 내용증명이다. 그러면 등기 우편이잖아요. 이건 수신이 확인되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만약에 반송되지 않고 있었다 한다면은 이건 송달했다고 볼 수 있죠. 도달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 그러면 3번도 맞았죠. 4번 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됐어요.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의사표시는 유효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법정 대리인이 알기 전에는 효력이 없다. 틀렸죠. 그 의사표시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렸네요. 자, 5번 매매계약이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도차가 있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치를 거절했어요. 수령을 거절했어요. 수령을 거절했더라도 도달의 효력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도달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은 틀린 걸 고르라 했으니까 4번만이 틀렸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표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행능력이 상실됐더라도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그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그랬죠. 자, 마지막으로 5번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이라는 게 나와요. 자, 표자가 상대방을 알 수 없는 경우나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의사표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법원에 신청을 한 거예요. 법원에 신청을 해서 법원의 게시판에다가 게시하는 것이 공시송달이라고 하는데, 자, 요건은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또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법원에 신청하는 걸 공시송달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국내일 때는 게시한 날부터 법원의 게시판에다가 게시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나면은 도달한 것으로 봐요. 의로 공시송달할 때는 2개월이죠. 아무튼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공시송달은 표자의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나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는 이 법원에 신청을 해서 그 공시송달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런 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사표시장을 공부했죠. 자, 이번 시간에서는 우리 착오와 사기강박을 정리했죠. 착오. 자, 우리 중요 부분에 불일치가 됐다는 것을 표자가 모르고 있는 게 착오라고 했는데,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그렇지만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하는데 이 취소를 가지고는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사기강박은 이건 일치됐어요. 기망행위에 의해서 강박행위에서 일치됐는데 그 사기강박에 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상대방이 사기강박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는데 제3자가 사기강박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든가 알 수 있을 경우 하나에 취소할 수 있다는 거. 이 취소를 가지고는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하는데 대리인이 사기강박했을 때는 본인이 사기강박을 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본인이 알았던 몰랐던 상관없어요. 이 사기강박을 당한 자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사기를 쳤으니까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간 의사표시장이 못 나와도 세 문제 아니면 네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잘 정리해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는 민법 강의가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한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